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들에게 너무 일찍 재산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을 맞이한 박종수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설업체를 일궈냈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경기도에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죠. 2년 전 아들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수진이는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였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하는데 집이 필요해요.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강남 아파트 시세 15억짜리를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상가 건물 시세 8억도 함께요. 아내는 살짝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했죠. 우리 아들인데 뭘 걱정해. 나이 들면 어차피 물려줄 건데 미리 주는 게 낫지. 증여세만 2억이 넘게 나왔지만 기꺼이 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수진이가 좀 차갑긴 했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다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추석 때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추석에 제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민수 오빠도 동의했고요. 그래도 큰 명절인데 요즘 시대에 무조건 시댁만 가는 건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공평하게 번갈아 가는 게 맞죠?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는 수진이를 보며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희 부부가 아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셨네요? 수진이가 현관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집에 부모가 오는데 미리 연락해야 하나? 그래도 요즘엔 그게 예 아닌가요? 저희도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개인 생활이라니. 제가 사준 집에서 개인 생활이요. 거실에 들어가니 민수는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네, 안녕하세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다시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하며 뛰어나와 안았을 텐데. 점심 드셨어요? 뭐 해드릴 게 있나? 수진이가 형식적으로 물어봤지만 표정에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깐 들른 거니까. 서둘러 나오는 길에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우리 보면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결정타는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70 생일이라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해뒀어요. 민수야, 다음 주 일요일이 아버지 70 생일이야.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나 할까? 네, 알겠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몇 시에 올 거냐? 아버지, 그게 수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병원 가보고 와라. 저녁 때라도. 그게 수진이 친정어머니께서 급하게 오시기로 하셔서. 결국 그날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70 생일을 아내와 둘이서 쓸쓸히 보냈어요. 딸은 미국에 있어서 화상통화로라도 축하해줬는데 아들은 문자 한 통만 보내왔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민수에게 연락했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 얼른 와라. 민수는 다음날 저녁에야 왔습니다. 수진이는 없었어요. 수진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딱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2번 더 왔는데 매번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다른 병실 환자가 말하더군요. 참 신기하네요. 아들은 가끔 오는데 며느리는 한 번도 안 보이니 우리 며느리는 매일 와서 뒷바라지하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퇴원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았어요. 어머, 아버지? 수진이가 현관문을
조금만 열고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금 집 정리하고 있어서 좀. 그냥 화장실만 좀 쓰고 갈게. 아, 네. 그럼 잠깐만요. 화장실을 가는 길에 거실을 보니 새 소파며 대형 TV며 온갖 고급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사준 그 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꾸몄구나. 네. 민수 오빠 승진해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잠깐, 민수가 승진했다고요? 언제? 왜 저는 몰랐죠? 민수가 승진했다고? 언제? 아, 저희가 말씀 안 드렸나요? 지난달에 대리로 승진했어요. 대리 승진이면 꽤 큰일인데 부모에게 말도 안 하다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수진이가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곧 나가야 해서. 그 뒤로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 부부를 만났어요. 민수야. 아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뭘 사러 왔냐? 같이 장 보자. 아, 저희는 급한 게 있어서. 수진이가 민수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가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황급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만났는데도 함께 있는 시간이 5분도 안 되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피하는 걸까?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민수 부부는 또 수진이 친정에 간다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쓸쓸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추석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추석은 잘 보냈냐? 네, 잘 보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서 잘 해줬지? 네. 뭔가 어색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바쁠 것 같아요. 수진이 직장에서 해외 프로젝트 맡게 됐고, 저도 승진하고 나서 일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민수야, 아무리 바빠도 부모한테 안부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연락은 드리죠. 연락은 드린다.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연락은 드린다는 뜻이군요.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우연히 들은 수진이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몇 달 전 민수 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자연히 들리더군요. 엄마, 정말 짜증나. 시아버지가 또 와서. 시아버지요, 저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 뭔 일도 없이 그냥 와. 연락도 안 하고 우리 개인 생활이 있는데. 박서방은 뭐라고 안 해? 아, 맨날 그래. 부모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솔직히 재산은 다 받아놨으니까 이제 안 와도 되는데. 뭔 할아버지 노릇하려고 자꾸 와. 재산은 다 받아놨으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고요? 엄마 말이 맞아. 솔직히 이제 필요 없잖아. 빨리 요양원이나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좋겠다고요? 그 순간 온몸에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변화였습니다. 지난 설날 저희가 용돈을 주려고 봉투를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100만 원씩 넣어서요. 민수야, 이거 받아라. 아, 됐습니다. 저희 이제 돈 잘 벌어요. 그래도 부모가 주는 용돈인데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저희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아버지가 주신 집도 있으니까 충분해요. 아버지가 주신 집이 있으니까 충분하다고요. 그럼 이제 부모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도 변해버렸구나.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생신 때도 안 오고 명절 때도 안 오고 아픈 데도 안 오고 연락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워해서 119를 불렀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더군요.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계신다. 아, 네, 많이 아프세요?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 입원해 있어. 그러시구나. 저희가 지금 수진이 친정에 와 있어서 내일 시간 되면 들를게요. 다음 날도 안 왔어요. 그 다음 날에 전화했더니 아,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니 많이 괜찮아지셨죠? 괜찮아졌냐고 묻는다고 해서 안 온다는 건가요? 결국 아내는 일주일 입원하는 동안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퇴원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제가 오래된 지인 장례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민수 부부가 다니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민수와 수진이가 다른 커플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와인을 마시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민수도 평소에 제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이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희 부모는 의미 없는 존재구나. 재산만 받아먹고 이제는 짐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제 모든 재산을 넘겨준 아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일찍 재산을 넘겨준 것 같아. 왜 그래? 갑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봐.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사람이야.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필요 없는 거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해 주더군요. 증여 취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사유로요? 증여받은 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입증하죠? 연락 빈도, 방문 횟수, 병간호 여부, 용돈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증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더 유리합니다. 생각해보니 저희 상황이 딱 맞았습니다. 재산을 다 넘겨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내는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고, 저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이 클수록 부양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심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3억짜리 재산을 받고도 부모를 제대로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화 기록을 정리했어요. 지난 1년간 민수와 통화한 횟수는 고작 12번.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셈이죠. 그것도 대부분 제가 먼저 전화한 것들이었어요. 방문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1년에 3번. 그것도 30분 이내로 짧게 왔다가 갔어요. 병원 진료 기록도 모았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때와 아내가 입원했을 때의 기록, 그리고 민수의 병문안 기록 거의 없음까지. 가장 결정적인 건 수진이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어요. 우연히 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서 며칠 후 일부러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녹음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올까봐 짜증나. 재산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정신을 차리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좀 보자.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 집으로 와라. 지금 좀 바쁜데. 바쁘면 언제 시간 있냐? 글쎄요.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 정도에요. 부모가 급하게 보자는데 다음 주 정도에. 내일 와라. 중요한 일이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당연히 없었어요.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요즘 너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아. 연락도 안 하고 와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아버지,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정이 있으면 부모는 버리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아버지가 23억짜리 재산을 줬는데 이제는 한 달에 안부 전화 한 통 받기가 어려우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식이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재산을 주신 것과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드리는 것과는 별개 아닌가요? 별개라고요. 재산을 받는 것과 부모에 대한 도리는 별개라고요? 민수야,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하시겠어요? 가족 간의 일인데 가족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3억 원. 강남 아파트 15억, 상가 건물 8억 모두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소장이 민수에게 배달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가? 소송장이 왔는데 증여 취소 소송이라고. 아, 그거 받을 것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언제 제가 그런 말을. 너희 며느리가 그랬어. 재산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빨리 요양원 들어가면 좋겠다고. 민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도 당황한 듯 옆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건 뭐야? 사실 아니야? 아버지.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만나서 얘기할 것도 없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살면서 처음 받는 며느리의 전화였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존댓말이 나오더군요. 뭔 일이냐? 소송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소송. 무슨 소송?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증여 취소 소송. 아, 그게 왜?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서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충격받았다고요? 재산 뺏길까봐 충격받은 거겠죠. 심하다고 뭐가 심해? 아버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송은. 사과. 지금 와서 사과해? 아버님,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뵈러 오고 안부도 더 많이 드리고. 이제 와서요. 재산 뺏길까봐 무서우니까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요? 수진아, 늦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정말 후회하고. 후회, 뭘 후회해?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필요 없다고 한 거 후회해.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어. 녹음 파일 있는데 수진이가 말을 못 하더군요. 수진아, 이제 와서 늦어. 법정에서 만나자.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매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뭔 일이냐? 아니에요.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 지금 와서 안부요?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요. 수진이는 예전과 달리 90도로 인사하고 어머님, 아버님, 존댓말 잔치였어요. 아버님,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요즘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 부부가 또 왔어요. 아버지, 우리 좀 얘기해요. 할 얘기 없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데? 부모님께 소홀했어요. 연락도 자주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오고 매일 안부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2번이요. 소송 걸고 나서는 일주일에 3번씩 와놓고. 민수, 너 진짜 모르냐? 뭐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모르냐?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고. 반성, 소송 안 걸었으면 계속 안 왔을 거면서?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안 돼. 아버지, 내가 왜 안 되냐? 내 재산인데 내가 찾겠다는데
왜 안 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화 기록, 방문 기록, 병문안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까지. 피고 민수는 23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자주 방문하지 못했을 뿐 부양 의무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입원 시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2번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입원 기간 중 2번만 방문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리고 피고의 배우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판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재산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 빨리 요양원이나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공판 후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려고요? 목, 저희 집까지 빼앗으시려고요? 내 집. 그게 내 집이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 돈으로 산 집이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민수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집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라. 아버지, 민수야,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재산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수진이가 했어. 그건 수진이가 잘못 말한 거고. 수진이 말이 내 마음 아니야. 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뭘 후회해? 재산을 못 받을까봐 후회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수가 한참 말을 못 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변했어요. 그때서야 조금 진심이 느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그래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뭐, 소송에서 지면 집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는데 그런 남자와는 못 살겠다고.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결혼한 여자였구나. 그래서 아버지, 정말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수진이가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민수야, 그런 여자와 헤어지는 게 나아. 아버지, 너 정신 차려. 그 여자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도 뭐야? 재산 없으면 떠나는 여자랑 평생 살 거야? 그런데 민수의 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1심에서는 부분 승소했습니다. 상가 건물 8억은 돌려받기로 하고 아파트는 민수가 계속 거주하되 월세를 내라는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까지 모두 찾고 싶었어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어요. 민수 부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수진이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가 이혼을 요구하며 한 말들까지. 재산도 없는 남자와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며느리의 모습입니까? 항소심 판사는 1심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피고들은 23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완승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판결이 나온 다음 날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뭘 용서해?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재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정직하네요. 재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아버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수진아, 이제 와서 늦어. 아버님, 너 이혼한다고 했지. 재산 없는 남자랑은 못 살겠다고? 수진이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고, 화가 나서 뭘 보고 화가 났는데. 재산을 잃게 되니까. 그래, 솔직하네. 재산을 잃게 되니까 화가 났구나. 아버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안 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아버님, 수진아, 내가 한 말 기억나냐? 빨리 요양원이나 들어가면 좋겠다고 한 거. 죄송해요.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언제야? 결국 수진이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왔습니다. 아버지, 뭐, 저희 이사해요. 그래.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결국 이혼하는군요. 그래서 왔냐? 아버지께 사과하려고 왔어요. 사과.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제서야 조금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저는 받기만 하고. 알면 됐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용서는 해. 넌 내 아들이니까.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못 돌려줘. 네, 알고 있어요. 민수가 90도로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아주 편안합니다. 강남 아파트는 다시 제 명의가 되었고 상가 건물도 돌려받았어요. 월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민수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심이 느껴져요. 수진이랑은 정말로 이혼했습니다. 재산 없는 남자와는 못 살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떠나더군요.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사귄다는 소문도 들리네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트에서 수진이를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급하게 피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첫째,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둘째, 재산은 너무 일찍 물려주면 안 된다는 것. 받을 건 다 받고 나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며느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잘못된 며느리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참을 건 참아야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선은 있다는 것. 존중받지 못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극단적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계속 무시당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민수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민수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부모는 부모라는 걸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은 아내와 둘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도 있고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가끔 민수가 와서 안부 인사하고 가고
딸도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자주 안부 묻고 무엇보다 좋은 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민수도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도 잘 들어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수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서 그 많은 재산을 주신 건지 이제 알겠냐? 네. 그리고 수진이 같은 여자를 만난 것도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실 때 들었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되겠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재산을 물려줄 때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부모님의 재산을 받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을 건 받으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며느리, 사위가 될 분들께는 시부모, 처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재산 때문에 결혼하셨다면 그 재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존중받지 못하면 당당히 맞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참기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을 줬으면 부모 노릇도 하게 해주세요. 받을 건 다 받고 무시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